안녕하세요. 리앤성의 성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고객 리뷰 관련 서비스들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거짓 리뷰, 욕설 등의 부적절한 컨텐츠,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코멘트 등의 위험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만약 온라인상에서 제3자가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사업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구제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피해자들은 실제로 콘텐츠를 작성하고 업로드한 가해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피고가 익명이나 가명의 계정이어서 누군지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 또는 특정이 되더라도 무자력인 경우에 금전적으로 충분한 자력이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소셜 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그나마 빠르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지난 1996년 의회에서 통과된 통신품위법 (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230조에 의거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의 사업자들을 사실상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위 제230조에 따르면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나 사용자는 다른 정보 컨텐츠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게시자 또는 발언자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된 컨텐츠의 출처가 제3자인 사용자인 한 일반적으로 그 컨텐츠가 게시된 웹사이트나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온라인에서 실제로 명예훼손성 발언 내지 컨텐츠를 작성한 바로 그 사람이나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민사상 구제 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법상의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원고의 명예를 해치는 허위에 공표된 진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글이나 사진 등을 포스팅하는 행위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고요. 진술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고요. 여기서 다시 진술을 사실의 적시, 의견의 적시, 사진이나 동영상의 조작 내지 변조 등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상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폐지 찬반 논란이 있지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점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구글이나 옐프 또는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 상에서 미국인 사용자가 원고가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매우 심한 혹평을 리뷰로 남긴 경우 그 리뷰의 내용이 거짓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만 명예훼손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술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의 문제는 누가 얼마나 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상의 진술이 작성자 개인의 의견을 적시한 것이라면 이 역시 명예훼손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이고 개인의 의견은 법률상 특권을 가지며 보호됩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개인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사실의 적시로 간주될 수 있다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본인의 의견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항변을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사실의 적시로 해석하고 그 내용에 사실적 근거가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상의 진술이 개인이나 기업을 모욕하거나 조롱하기 위하여 타인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조작하거나 변조하여 포스팅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바이럴 마케팅이나 저격 또는 마녀 사냥의 일환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수정하여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 그림을 합성하거나 문구를 삽입한 후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역시 수정된 내용이 사실적 근거가 없거나 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과장된 경우일수록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소셜미디어에 대하여 피해 신고를 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문제된 컨텐츠들에 대한 캡처 등을 통해 증거 확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빠른 시일 내 변호사 등 전문가와 대응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